돈 모으는 법 알려드림. 세 번째, 애정과 소속의 욕구형. 돈 쓰는 모습을 보면 성격도 보이고 돈 모으는 방법도 보인다. 안녕하세요, 노닥터입니다. 돈 모으는 방법 알려드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생리적 욕구형과 안전의 욕구형의 기본 마인드와 직업, 연애 성향, 친구관계, 돈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지난 노대화를 통해서 지인과 매칭을 해보셨나요? 이렇게 돈 쓰는 모습만으로도 사람의 성격, 성향이 보이죠. 평소에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쌓이고 축적이 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도 더 알아갈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날 잘 모른다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행복은요, 스스로를 사랑할 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노닥터와 함께 오늘의 노대알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노닥터가 대신 알려드림 노대알, 돈 모으는 법 알려드림 세 번째 시간, 애정과 소속의 욕구형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오늘도 역시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 세 번째, 애정과 소속의 욕구에 빗대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애정과 소속의 욕구형인 분들의 돈에 대한 기본 마인드, 직업, 연애 성향, 친구관계, 돈 모으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생각해보시고 노닥터의 의견과 비교해보세요. 처음엔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똑같은 사람은 없으니까 이것도 나 같고 저것도 나 같을 수 있거든요.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나에게 가장 강한 성향의 우선순위를 매겨보세요. 그럼 차근차근 알아가게 되실 겁니다. 애정과 소속의 욕구형의 기본 마인드는 어떨까요? 사회에 빗대어 표현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 소속돼서 사랑받기 원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실제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에도 이런 식으로 저술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튀는 성향이 아닙니다. 왜냐면 개인보다 단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이나 개성을 최대한 숨기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너와 나의 관계가 유지된다 생각하고 단체 안에서도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룰을 따라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애정과 소속의 욕구형인 분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 관계 중심적 태도이기 때문에 지인보다 먼저 소비하는 경우가 적어요. 예를 들어 영화 관람을 한다면 남이 본 영화는 무조건 봐야 하는 스타일인 거고, 내 주변 사람들이 LED 마스크를 가졌다고 하면 나도 사야 할 것 같은 거죠. 정작 결제를 할 때도 남이 추천해준 곳에서 의심 없이 바로 사게 됩니다. 이 모든 성향이 타인을 인지하는 성향이 바탕으로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성향을 바탕으로 애정과 소속의 욕구형들인 분들의 직업은 어떨까요? 대부분 직장인이고요. 관계적 태도가 발달되어 있으니 회사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비정규직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움직이기 어려우니 장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랜 생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치킨집을 하면 대부분 망합니다. 관계 중심적 사람들이기 때문에 치킨집을 오픈하는데 본사 가서 교육은 굉장히 열심히 들어요. 근데 이론에서 벗어나는 게 안 되죠. 예를 들어 본사에서 주변에 다른 치킨집을 분석해서 강점을 살려라 라고 말하면 스스로는 분석을 하러 다니는데 전문가가 보면 아씨 이게 무슨 분석이야 라고 할 겁니다. 즉 정확하게 제시된 룰이 아니면 시도하기 어렵죠. 그래서 룰이 정해져 있는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회사에 최적화된 분들이에요. 아랫사람보다 윗사람에게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보수적인 회사에 가면 적성에 딱 맞아요. 예전에 신문에서 사회 풍자하는 그림을 하나 봤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차고 있는 족쇄를 자랑한다. 굉장히 유명한 멘트예요. 직역을 하자면 나 대기업 어디 다녀. 속뜻은 나 양반집에서 머슴살이에. 다음으로 애정과 소속의 욕구형들의 연애 성향을 볼게요. 여성분들, 아마 이런 분들 만나본 적 있으셨을 거예요. 항상 꾸준히 잘해줬다. 걔는 정말 너무 착했다. 나한테 화도 잘 내지 않았다. 무엇보다
너무너무 잘 맞춰줬다. 애정과 소속의 욕구형들과 연애를 하면 연애 자체는 크게 재미는 없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해요. 편안함이 깨질까봐 불안한 사람은 그건 본인 문제겠죠. 애정과 소속의 욕구형들은 그 관계를 깨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도 최대한 참을 줄 알아요. 본인이 화내면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화를 내면 우리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남이 뭐라 하는 거 그냥 참는 게 낫다. 참는 게 이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만약 애정과 소속의 욕구형에게 리드를 해보라고 한다? 이별로 가는 급행열차에 타신 것을 환영합니다. 애정과 소속의 욕구형들의 친구 관계는 어떨까요? 주변에서 애정과 소속의 욕구형들이 친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본다면 진짜 친한 사람인지 의심할 수도 있어요. 친구 사이에도 너무 예의 바르기 때문이에요. 야, 친한 친구 맞아? 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왜 이렇게 어색해 보이지?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수 있어요. 노닥터가 사람한테 관심 갖기 전에 많이 하던 질문이죠. 알고 보니 애정과 소속의 욕구형들은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여도 예의 바른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보다 타인이 원하는 것만 해왔으니 특별히 잘하는 재주는 많지 않지만 남들이 하자는 거에 불평 없이 다 잘 따라다닙니다. 보통 착한 깍두기죠. 이런 분들이 있어야 친구들끼리의 사이에도 안정이 와요. 사실 그 무리를 유지시켜주는 사람이 애정과 소속의 욕구형이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애정과 소속의 욕구형들은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할까요? 이분들이 결혼 자금을 모은다? 그럼 통계에 의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할 때 남자 모은 돈 평균 얼마, 여자 모은 돈 평균 얼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돈을 모으게 돼요. 최소한 사회적 기준에 맞추자인 거죠. 또는 주변 지인들의 의견을 물어보면서 자신이 모아야 할 금액에 대한 합리화 또는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애정과 소속의 욕구형들이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동기부여는 무조건 타인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으니 이런 분들은 주변 사람을 잘 둬야 합니다. 이런 성향인 분들이 주변 사람들보다 돈을 조금 모았다? 그럼 주변 인간관계를 조금 바꿔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만큼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돈에 대한 기준을 내 주변이 아닌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로 바꾸면 됩니다. 사람은 나중에 뭔가 하려면 시드머니가 중요하죠. 추가로 이런 분들이 주식이나 투자를 하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 말에 휘둘려서 하게 될 거예요. 운 좋게 수익이 생길 수도 있지만 타인에게 의지하니 잃을 확률이 너무 높게 돼요. 그리고 주식을 하신다면 막차를 타거나 남들 다 빠지고 혼자 못 빠질 수 있으니 리스크가 적은 대형주 쪽으로 하시길 바라고요. 자신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 따라가기보다는 투자 기간에 수수료를 내면서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쪽이 낫습니다. 아프면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투자는 투자자에게 가야겠죠? 이렇게 돈 쓰는 형태 하나만으로도 성격, 직업, 연애 성향, 친구관계, 돈 모으는 법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씩 감이 오시나요? 감이 오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노닥터가 있으니까요. 다음 편은 돈 모으는 법 알려드린 네 번째, 존경의 욕구형으로 찾아뵐게요. 궁금하신 주제, 상황,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문의는 댓글 또는 제 채널에 정보란에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사람 보는 눈 기를 때까지 함께 공부합시다. 고맙습니다.